여러분, 혹시 아침 식사는 꼭 먹어야 한다, 뭐 황제처럼 먹어라,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이게 대부분 건강상식처럼 알고 계신데 사실은 이게 특정 회사의 마케팅 문구였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좀 충격적이죠?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바로 이 간헐적 단식에 대해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아침 식사에 대한 통념부터 시작해서요. 간헐적 단식의 과학적인 근거, 또 흔한 오해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할 수 있는지 그런 방법까지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에너지 지지와 shining so bright. 아니, 아침밥이 마케팅이었다고요? 와, 진짜 놀라운데요. 그럼 뭐 우리가 여태 알던 건강상식들 이거 다 뒤집히는 건가요? 꼭 그렇다기보다는요. 우리가 하루 세 끼를 꼬박꼬박 챙겨 먹기 시작한 역사가 생각보다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인류는 사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수렵 채집을 했잖아요. 그때는 뭐 정해진 식사 시간 없이 하루에 한두 끼, 그것도 불규칙하게 먹었죠. 그래서 우리 몸에는 그때 발달한 이른바 기아 유전자라는 게 있어서 음식을 좀 효율적으로 지방으로 저장해서 생존에 대비하도록 그렇게 진화했습니다. 아, 그럼 새끼 식사가 우리 몸에 원래부터 딱 맞춰진 게 아니었네요. 그냥 인류 역사 대부분은 그냥 불규칙하게 먹었다, 이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하루 세끼 식사는 저기 18세기 유럽에서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공장 노동 시간에 맞춰서 도입된 규칙이에요. 그리고 또 1950년대 미국 시리얼 회사 있잖아요. 켈로그. 거기서 자기다 제품 판매 늘리려고 아침은 황제처럼 먹어라, 이런 마케팅 문구를 막 퍼뜨렸죠. 그러면서 이 인위적인 식습관이 마치 건강의 상징처럼 딱 굳어진 겁니다. 와, 저는 진짜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건데 역사를 들어보니까 완전히 다르네요. 그러면 이런 간헐적 단식 같은 건 뭐랄까 원래부터 그냥 있었던 건가요? 좀 더 자연스러운? 예, 맞아요. 어떻게 보면 간헐적 단식은 인류의 오랜 지혜이자 좀 자연스러운 회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슬람의 라마단이나 유대교의 욤키푸르처럼 종교적인 전통 속에도 단식이 깊이 자리 잡고 있고요. 불교에서도 붓다가 깨달음 얻으신 후에는 하루 한 끼 식사를 실천하셨다고 하고, 기독교에서도 예수님의 40일 단식 이야기가 전해지죠. 심지어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피타고라스나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도 정신을 맑게 하고 건강을 위해서 단식을 활용했다고 합니다. 뭐 몸의 욕구가 줄 때 정신은 더 자유로워진다, 이렇게 믿었던 거죠. 이야, 진짜 흥미롭네요. 근데요, 아침을 걸으면 오히려 살이 찐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 수모 선수들처럼요. 아, 네네, 맞아요. 수모 선수들은 일부러 아침을 굶고 막 격렬하게 운동한 다음에 점심에 푹 식하고 바로 낮잠 자고, 이런 방식으로 일부러 신진대사를 떨어뜨려서 살을 찌우죠. 하지만 간헐적 단식은 그런 방식과는 좀 다릅니다. 핵심은 시간 관리에 맞춰서 정해진 식사 시간 안에 건강하게 먹는 거예요. 그리고 최신 연구 결과들을 보면요. 오히려 아침 식사 통연후가 좀 반대되는 이야기가 많아요. 예를 들어 2014년 텔아비브 대학 연구에서는 아침을 걸은 그룹이 인슐린 민감성, 그러니까 혈당 조절 능력이 더 좋아지고 체중도 줄었다고 발표했고요. 컬럼비아 대학 연구에서도 과체중인 사람들이 아침을 거르는 게 체중 감량으로 이어졌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성장 호르몬 이야기는 진짜 흥미로운데요. 근데 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공복 운동하면 근손실 온다고 걱정할까요? 이게 실제랑 인식 차이가 좀 큰 것 같아요.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단백질 잘 챙겨 드시고 운동 꾸준히 하시면 근손실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몸이 그렇게 멍청하지 않아서요. 에너지가 필요하면 근육보다 지방이나 글리코겐, 그러니까 간이랑 근육에 저장된 탄수화물부터 먼저 써요. 오히려 단식 중에는 성장 호르몬, HGH라고 하죠. 이게 분비가 늘어서 근육 생성이나 조직 회복에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근육 보존에 유리하다는 거죠. 실제로 2016년 한 연구에서는 간헐적 단식 그룹이 그냥 칼로리만 제한한 그룹보다 제지방, 그러니까 근육이나 뼈 같은 지방 외의 체성분을 더 잘 보존했다고 해요. 가끔 인바디 같은 거 재면 근육량 줄어 보이는 건 그건 글리코겐이랑 수분이 일시적으로 좀 빠져나가서 그럴 수 있어요. 진짜 근육이 막 사라진 게 아니고요. 아, 그럼 그냥 칼로리 줄이는 다이어트랑은 진짜 핵심 원리가 다른 거네요. 네, 그렇죠. 계속 칼로리만 쭉 줄이면 우리 몸이 위기 상황으로 인식해서 에너지를 아끼려고 기초 대사량을 떨어뜨릴 수 있거든요.
반면에 간헐적 단식은 먹는 시간 동안에는 충분히 먹어주니까 몸이 굶는 거 아니네 하고 신진대사율을 막 낮추지 않는 거죠. 오히려 유지하거나 더 좋아질 수도 있고요. 이게 또 오토파지라고 우리 몸의 세포 청소 시스템을 활성화하는 데도 도움이 돼요. 오래되고 손상된 세포 찌꺼기들을 청소해서 새롭고 건강한 세포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간헐적 단식은 단순히 덜 먹자가 아니라 몸의 리듬을 되찾고 호르몬 환경을 최적화하자 이런 전략에 가깝습니다. 와, 지금까지 들어보면 간헐적 단식 장점이 정말 많은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모든 사람한테 다 똑같이 좋을까요? 특히 호르몬 변화가 좀 민감한 여성들은 어떨지 궁금해지네요. 네,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지점인데요.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 남성과는 호르몬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좀 더 주의가 필요해요. 여성은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같은 호르몬이 주기에 따라서 막 변하잖아요. 그래서 신체 리듬이나 감정 상태도 굉장히 민감하게 달라지죠. 너무 길게 공복을 유지하면 이 호르몬 균형이 깨질 수 있어요. 생리주기가 불규칙해지거나 심하면 불임 위험이 증가할 수도 있고요. 또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올라가서 오히려 살이 찌거나 탈모, 불면증, 만성 피로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혹, 그럼 여성은 간헐적 단식 아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요. 안 된다기보다는 조심하고 몸에 맞춰서 해야 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예를 들면 생리 끝나고 배란 전까지, 그러니까 몸의 에너지가 좀 높은 시기인 여폭이나 배란기에는 한 14시간에서 16시간 정도 단식하는 게 비교적 괜찮을 수 있어요. 하지만 배란 후부터 생리 전까지 몸이 좀 더 민감해지는 황체기나 아니면 생리 중인 월경기에는 단식 시간을 한 12시간에서 14시간 정도로 좀 줄이거나 아예 단식을 쉬는 게 더 도울 수 있습니다. 결국 자기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아, 그렇군요. 정말 섬세하게 조절해야 하는 거네요. 그럼 성공적으로 시작하려면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한 3가지核심 전략을 기억하시면 좋은데요. 첫째는 천천히 시작하고 몸의 신호를 잘 들어야 해요. 처음부터 막 16시간 단식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저녁 8시에 먹고 다음날 아침 8시에 먹는 12-12 방식부터 시작해보세요. 이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그냥 하고 있는 거라 부담이 적어요. 그러다 괜찮으면 14-10, 16-8 이렇게 점진적으로 공복 시간을 늘려가는 거죠. 근데 만약 어지럽거나 너무 기운이 없거나 두통이 심하다 이러면 바로 단식 시간을 줄이거나 멈춰야 합니다. 무리하면 안 돼요. 네네. 저도 그럼 일단 12시간부터 시작해서 제 몸이 괜찮은지 한번 봐야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둘째는 단식 중에는 완벽한 공복을 지키고 식사 시간에는 건강한 음식을 먹는 겁니다. 단식 중에는 인슐린 분비를 자극하지 않는 게 중요하니까 물, 설탕 안 들어간 허브티, 그리고 시럽이나 우유 없는 블랙커피 딱 요것만 드시는 게 좋아요. 뭐 방탄커피나 비타민 영양제, 아미노산 보충제, BCAA 같은 건 인슐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서 엄격하게는 단식을 깬다고 보거든요. 주의가 좀 필요해요. 그리고 단식 끝나고 첫 식사는 막 폭식하지 않도록 단백질이랑 채소 위주로 천천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아, 블랙커피 외에는 좀 조심해야 하는군요. 제가 먹던 비타민도 다시 봐야겠어요. 그럼 마지막 전략은 뭐예요? 네, 마지막 셋째는 근력 운동을 꼭 병행하고 잠을 잘 자는 겁니다. 근손실 막고 기초대사량 유지하려면 근력 운동이 필수예요. 공복에는 가벼운 유산소 운동이 지방 태우는 데 좋고요. 식사하고 나서 근력 운동하고 단백질 챙겨 드시면 근육 유지에 더 효과적이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잠인데요. 매일 7시간에서 8시간 푹 자는 게 호르몬 균형 맞추고 오토파지 활성화 하는데, 그러니까 단식 효과를 최대로 끌어올리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부터 오해 그리고 실천 방법까지 진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들으시는 여러분도 자기 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막 유행 따라 하기보다는 자기한테 맞는 방식을 찾아서 꾸준히 하는 거겠죠. 간헐적 단식이 모든 사람한테 맞는 만능 해결책은 아니니까요. 각자 자기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네, 맞아요. 자,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고민이죠. 바로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나는 왜 항상 내가 부족하게 느껴질까? 완벽주의와 자존감 도둑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저희는 더 재미있고 쓸모있는 건강 정보를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 배터리 클릭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Let the sparks ignite. Energy
GGG, we're shining so bright.